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인천공항 J터미널에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단독 출장을 가게 됐는데 지금 굉장히 긴장된 상태입니다. 대한항공 A카운터로 가서 탑승 수속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체크인을 진행하러 A카운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탑승 수속을 마쳤습니다. 분리발권인데도 불구하고 이 인천에서 오사카 가는 거랑 또 오사카에서 타이베이 가는 거를 다 탑승권을 발권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2장의 탑승권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제2탑승동에 있는 대한항공 칼 라운지, 프레스티지 클래스 라운지에 들어와 있는데 아무래도 이 터미널이 처음이니까 너무 신기해요.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탑승구로 이동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탑승할 비행기는 대한항공의 B777-302R 편이에요. 인천에서 오사카로 가는 KE723편이고요. 9시 35분에 출발해서 오사카에 11시 20분에 도착하는 일정입니다. 비행시간은 1시간 45분 정도, 굉장히 짧은 비행이에요. 보잉 777-302R 편입니다. 이제 오사카행 B777-302R을 탑승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입구가 따로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내 자리입니다. 창까지만 옆 사람을 통하지 않고 바로 좌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웰컴 드링크로 구아바 주스를 주셨는데 너무 목이 말라서 벌써 반이나 마셔버렸어요. 이제 곧 출발합니다. 수납 공간은 총 2군데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하나랑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좌석 옆에 이쪽에 하나. 이렇게 보면 여기도 꽤 깊게 수납 공간이 마련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슬리퍼랑 이 헤드폰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테이블. 옆좌석에 다행히 아무도 안 타셨는데 혹시나 타실 경우에는 이렇게 이 컨트롤러로 칸막이를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완벽하게 차단이 됩니다. 이렇게 넘겨놔봐야 겨우 보여요. 이쪽에는 좌석이나 아까 칸막이나 이런 컨트롤러들이 굉장히 직관적인 아이콘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나 USB 포트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도 하나 있고요. 여기 좀 찾기 힘들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쪽에 USB 포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컨트롤러도 터치 스크린이 돼요. 이 기내 스크린은 18인치 개인 모니터예요. 시원시원하죠? 대한항공은 아무래도 국적기다 보니까 대부분 영화에 한글 패치가 되어 있고, 한국 영화로 가볼까요? 한국 영화는 4개밖에 없어요. 생각보다 적네.
영화도 6개밖에 없네요. 기내 엔터테인먼트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점은 전방과 하방을 볼 수 있는데, 전방은 말 그대로 지금 운항승무원, 파일럿들이 보고 있는 이 전방을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너무 신기해요. 하방은 바다네. 이렇게 바다의 모습이 보입니다. 너무 신기하다. 헤드폰도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헤드폰이라고 합니다. 이게 1시간 45분 짧은 비행이라 바로 기내식이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따뜻한 물수건을 놔둬주셨어요. 맛있게 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기내식이 나왔어요. 이게 아침 식사라 오믈렛이랑 시리얼 중에 선택하는 거였거든요. 이제 오믈렛을 선택해서 그 아침 식사가 나왔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포슬포슬한 오믈렛을 좋아하는데 약간 계란말이 같아요. 이쯤에서 식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풀플렛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우와. 180도 완전히 젖혀지고요. 이게 단거리 비행이라 따로 담요나 이런 건 없는데 자리를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터치 방식이라 편해요.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소속 항공사죠. 국내 13개 도시를 포함해서 전 세계 44개국 124개 도시에 취항 중이라고 합니다. 이건 꽤 큰 규모의 항공사인데요. 현재 167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유한 항공기 중에서는 이 B777 시리즈가 총 42대로 가장 흔하고 또 많은 기종인데요. 그런데 이 B777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종류는 총 3가지예요. 이 중에서 300ER, 제가 탄 기종이죠. 이 300ER을 총 24대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 B777-300ER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티지석이 버전이 2가지인데요. 신형이랑 구형으로 나눠져요. 제가 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형 좌석이라서 프레스티지 스위트고요. 그 다음에 구형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티지 슬리퍼라고 부릅니다. 배열이 달라요. 좌석 모양도 약간 다르지만 일단 배열이 가장 크게 다른데 신형 같은 경우에는 222 배열이에요. 그런데 구형 프레스티지 슬리퍼 같은 경우에는 232 배열이란 말이죠. 같은 항공기에 지금 한 줄이 더 생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좌석 폭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B777-300ER 프레스티지석을 탑승하실 예정이라면 이게 구형인지 신형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의 최신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면 크게 2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7년 만에 국내선 요금 7% 인상이라는 뉴스예요. 그래서 국내선 대한항공을 이용하신 분들이라면 이 뉴스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취소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점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핫했던 뉴스는 아무래도 1등석을 없애겠다는 결정이죠. 대한항공이 6월부터 기존에는 국제선의 52% 정도의 노선에서 1등석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6월부터 30%로 확 줄인다고 해요. 이렇게 뒤이어서 아시아나도 똑같은 결정을 내렸죠. 아시아나도 9월부터
전 노선에서 1등석을 운영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사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원래 1등석을 많이 운영하던 항공사가 아니에요. A380에서만 1등석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대적으로 없애는 건 아니지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1등석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다라는 항공업계의 커다란 변화를 시사하는 그런 발표인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의 1등석은 어떻게 하느냐? 기존의 1등석 좌석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름을 바꿔요. 비즈니스 스위트로. 그래서 이 경우에 좌석은 1등석 좌석으로 제공하되 수화물이라든지 기내식 이런 것들은 비즈니스 수준으로 제공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존의 그 1등석 가격보다 30-40% 할인된 가격으로 그 좌석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1등석들은 이렇게 점차 자취를 감출 것 같아요. 워낙에 그 운임이 비싼 것도 있고, 그 프레스티지석, 비즈니스석에 대한 수요가 날로 급증하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석에서 다양한 변주를 주는 걸로 항공사들이 수익성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그 대한항공의 최신 이슈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皆様、この飛行機はまもなく関西国際空港に到着いたします。 저는 지금 간사이 공항 도착했는데, 간사이 공항에서 어떤 라운지를 쓸 수 있는지 안내를 못 받아서 지금 라운지 미아가 됐어요. 근처에 있는 아무 라운지나 들어가서 물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쫓겨나진 않겠지?